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원빛의 이보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보다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분들 중에 가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전세 보증금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걱정을 한 번에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세 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보증금 처리 방식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변제 기간이나 변제 금액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요.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했을 때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총 금액, 그게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받으려면 3년 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이 최소한 이 청산가치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 클수록 변제해야 할 금액도 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적인 변제 기간인 36개월을 넘겨서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1억이라면 3년 동안 최소 1억 이상을 갚아야 하는 거고 소득이 그걸 못 따라가면 변제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매달 내는 변제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할 대출의 종류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대출의 담보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8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내 재산은 1억이 아니라 2천만 원으로 보게 되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그 담보금액만큼은 청산가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전세자금 대출에 담보가 설정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있는데요. 대출받을 때 집주인 동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출받을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다면 그건 대부분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 방식의 담보대출입니다. 집주인한테 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은행이 가져간다고 통지를 해야 하니까 당연히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반대로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의 보증보험만 가입해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건 담보 설정이 없는 신용대출 형태입니다. 정리하면 집주인 동의가 있었으면 담보대출,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만으로 진행됐으면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제 대출에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 계약이 되어 있나요? 하고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그럼 담보가 설정된 경우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 계약이 된 경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그 권리 자체에 담보가 설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먼저 주고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한 다음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청산가치 측면에서 보면 담보가 설정된 금액은 어차피 은행이 가져가는 돈이니까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이고 질권이 설정된 전세 대출이 8천만 원이라면 청산가치에 잡히는 보증금은 1억이 아니라 나머지 2천만 원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산가치 문제 말고 또 하나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계약 문제입니다.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려면 집주인과 채무자 둘이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 즉 담보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권자인 은행이 계약갱신에 선뜻 동의해 줄 리가 없겠죠. 결국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계약된 기간까지만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반드시 미리 전문가와 함께 이후 주거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만으로
받은 신용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이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전액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혀서 청산가치에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전세 대출금만큼 청산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제기간 동안 납부해야 되는 총 변제금 액수가 높아지거나 변제기간이 3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전세자금 대출은 다른 신용대출이나 카드비처럼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 전세자금 대출도 함께 면책이 되고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측면에서도 담보대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채무자가 원하면 대출에 대한 제약 없이 얼마든지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변제금 납부가 부담스러워진 분들이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조금 줄이고 그 차액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그 보증금 중 일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 채권에 포함됩니다.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는 돈은 청산가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만큼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예를 들면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이 중 5,500만 원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수원의 경우는요, 1억 4,500만 원 이하라면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호가 됩니다. 이처럼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보증금이 소액임차 보증금 기준을 살짝 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에는 면제재산 신청제도라는 게 있어서 해당 지역 최우선 변제액만큼은 면제재산으로 인정해달라고 별도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산가치 계산은 전세보증금에서 담보 설정된 대출금을 먼저 빼고 거기서 다시 소액임차 최우선 변제금을 빼는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총 변제금은 청산가치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는 담보 설정 여부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이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받을 때 집주인 동의가 있었던 담보대출이라면 담보 설정된 금액만큼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전세계약이 끝나면 재계약도 어렵기 때문에 주거계획을 반드시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만으로 받은 신용대출이라면 청산가치에는 포함되지만 개인회생으로 함께 면책받을 수 있고 재계약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액임차 최우선 변제금이나 면제재산 신청까지 잘 활용하시면 청산가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산이 복잡하고 지역마다 기준도 달라서 혼자 판단하시다가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실무에서도 꽤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정확히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일상에 봄빛을 다시 드리고픈 변호사 이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